끌리는 이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는 본능적인 측면이거든요. 나는 여기 출장 안마소를 이용하고 싶거든. 또 피해를 보는 거는 또 막아줘야 되잖아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살신성인 윤변호사. 든든한 변호사 민경철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네.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는요. 너 성매매 업소 이용했지? 이용했지?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냈던 그 사건인데요. 자그마치요 49명 남성들에게 10억이 넘는 돈을 뜯어냈대요. 근데 이 남성들이 말이에요, 정말 잊지도 않은 그 협박 영상에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모를 있을 수도 있는 그 영상 때문에 돈을 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협박 사기인 거죠? 공갈로 보시는 게 맞아요. 사기는 거짓말 치는 거고 공갈은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니까 이건 죄명 자체로만 놓고 보면 네네. 공갈 쪽에 가까운 거예요. 공갈이요.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포털 사이트예요. 그쵸? 피해자분들은 거기에 가입을 했으니까 번호를 뜯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아니 근데 이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는 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 사이트들이 많이 있대요. 예. 신기하다. 유명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서 밤의 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거기에 이제 포탈이 되는 거죠. 룸사롱, 맘마시술소, 키스방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포탈을 그쪽에서 모아놓고 있어가지고 업소들도 많이 그쪽에 홍보를 하고, 범죄 중에서도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부분을 제도적으로 범죄를 만든 게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성매수 쪽이 그런 쪽이에요. 끌리는 이성과 어떤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적인 측면이거든요. 그걸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고 그걸 범죄로 했을 때는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과 부합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의 모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범죄는 범죄지만 또 이런 데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어떤 데이터 노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노리게 되는데 자기 전화번호를 함부로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도 대다수의 분들은 가입만 했는데도 혹시 모를 어떤, 내가 이게 노출이 되면 내가 성매매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소문이 나면 좀 난처한 일이잖아요. 신고하는 것보다는 돈을 보내는 쪽에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렇지, 거니까 그러니까. 포탈에 제공하는 컨텐츠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 그래요? 이런 조직들을 보면은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이스피싱이 원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넣자마자 돈을 뺀다고. 돈을 빼서 현금 인출책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범인이 누군지도 잡기도 되게 그러니까요.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나라 사기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는 경우보다는 내 돈, 내 피 같은 돈 돌려달라는 고소가 많아요. 진짜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도 진짜 그 머리로 진짜 나라를 썼으면. 어쨌든 보이스피싱도 진짜 안 좋은데,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이 이 피해자분들도 지금 약간 꺼림직한 게, 난 진짜 결백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피해자가 다 들어왔는데 진짜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이분들은 성매매는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처벌이 되는 건가요? 성매매는 물론 잘못된 거고 네. 해서는 안 되지만 피해를 보는 거는 또 막아줘야 되잖아요.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진짜로 만약에 영상 갖고 있는 거면은 그 영상이 찍힌 내용과 일시가 있고 장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고한다 하더라도 자기도 형사처벌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를 못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이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가르는 건 뭐하지만 진짜 왜 하는지, 진짜. 왜냐면 이거 진짜 발을 안 들었으면 좋겠는 게, 이거를 이용하는 또 나쁜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이름도 성매매 미수 선입금 사기, 선입금 사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내용인즉슨 뭐냐면 지난 이제 7월이에요. 내가 만약에 남자야, 그 사람이야, 출장 안마소에 예약금 10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이거는 안전하게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보증금을 50만 원을 보내라. 그럼 보증금 나중에 내가 받을 거니까 50만 원을 또 보냈네. 근데 거기서 이름이 뭐 잘못됐으니 50만 원을 더 보내라. 거기서 그만둬야지, 그냥 길을 쓰고 보냈어. 나는 여기 출장 안마소를 이용하고 싶거든. 환불 받으려니
그럼 200만 원을 더 내놔라. 이거는 왜 이렇게 가입을 하며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못되게 이용을 하며 사기꾼들이 제일 노리는 타겟 중에 하나가 술집이에요. 이렇게 자꾸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이 많을수록 그 사람 말에 끌려가게 놓지를 되는 거예요. 못하는구나. 돈을 빌려주는 순간 자기가 을이 되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이 정도 되면 나는 성매매를 하려는 의지가 되게 강한 분이 아니었나. 고소를 과연 자기가 좀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도 싶거든요. 보통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고소한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아요. 어. 그냥 수사의 단서로만 이용하지. 너 고소했으니까 너도 성매매했네?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처벌받아.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좀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범인들은? 그냥 계좌를 찾아내야 돼. 근데 그 계좌에 쌓인 돈이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처벌 수위는 달라져요. 이 회차를 준비하면서 이런 류의 정말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저는 사기꾼을 정말 싫어하는데 사기 이런 거는 인간의 욕심을 파먹고 들어오는 범죄예요. 욕심이 있어야 인간이지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욕심이 다 우리가 다 성인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특히나 이 성적인 거에서 욕심이 정말 터져버릴 때가 있는데 2018년에 3,700명을 협박해서 55억을 뜯은 그러니까. 일당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먼저 제시를 하는 거지. 음란 채팅, 조건 만남을. 자기가 닥치면 쉽지가 않아요. 아니 갑자기 저 사람이 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주면은 두 달 뒤에 2천만 원 주겠다라는 거 똑같아. 아니 내가 갑자기 있는데 예쁜 여자가 나한테 저하고 좀 같이 식사하실래요?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뭐 갑자기 예쁜 여자가 나한테 그걸 걸어왔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그럴 수가 없나? 그거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내가 남자인데 드디어 나의 나의 정말 이 마음에 좋은 밭을 알아보는 갑자기 여자 없어. 의심해요. 의심하라고. 현실에서는 거의 사기라고 사기.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진짜 성매매 관련된 보이스피싱을 알아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애초에 이런 거에 빌미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일 좋죠. 예, 제발요.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먼저는 범인이 잘못했지만 우리도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나를 위한 변호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시잖아요. 네, 죄송해요. 제가 애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손짓 발짓을 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눈높이에 맞춰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살신성인 민변호사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살신성인 민 변호사.